오늘 저희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평소에는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헌신에 대한 보상이 단순히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주지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님의 우편 번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참 뼈아픈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당연하게 국가가 책임진다고 믿잖아요. 유공자 예우 시스템을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 싸우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걸 오늘 들여다보게 될 텐데 꽤 충격적인 경험이 되실 겁니다. 저도 자료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단순히 애국심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의 법인세 수입이라던가 아니면 인구 감소 방어전 같은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막 얽혀 있거든요. 맞아요. 애국심의 크기가 약간 지자체 예산 규모로 치환되는 마법 같은 현실이랄까요? 네, 씁쓸한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자료를 저희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방대한 데이터가 담긴 보고서가 하나 있죠. 네, 2026년 대한민국 지자체 참전명예 수당 현황 및 실태 분석 보고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청취자님, 지금 저희 앞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머릿속으로 같이 좀 그려보셨으면 해요. 그 백발의 어르신 사진 말이죠. 네, 아주 정갈하게 다려진 그 하얀색 정장을 입고 계신 백발의 어르신입니다. 목과 가슴에 훈장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젊은 날의 헌신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훈장, 그리고 화려한 약장들이 막 빼곡하게 달려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요. 그 세월의 훈장들 위로 아주 번져 있는 뭐랄까 되게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입니다. 그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뭉클해져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되게 많은 숫자랑 예산 통계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자칫하면 이게 되게 건조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숫자들의 종착지는 방금 묘사해 주신 그 사진 속 어르신 같은 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가운 보고서 내용에 사람의 얼굴, 사람의 온기를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바로 그 사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숫자에 파묻히지 않도록 계속 기억해야 할 이유겠죠? 네,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의 명세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일단 2026년을 맞아서 변화가 하나 생겼죠. 네,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죠. 맞습니다.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확 올렸더라고요. 네, 2025년 기준으로는 원래 45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2026년부터 월 49만 원으로 4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요즘 마트에만 가도 물가 무서운 거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느끼시잖아요. 와, 장보기가 겁나요, 진짜. 게다가 유공자분들 연세도 점점 높아지시는데 병원비나 기본생활비 부담을 생각하면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해요.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방어해 주는 거니까요. 네,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방금 말씀하신 그 중앙정보 수당 49만 원이 유공자분들이 실제로 매달 받으시는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의 산수가 필요한데요. 청취자님, 학창시절에 배우시던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건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머리 아프니까요. 이 수당 체계를 아주 달콤한 3단 케이크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단 케이크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가장 밑에 깔리는 크고 두꺼운 빵,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중앙정보 수당 49만 원입니다. 기본 바탕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제주도에 사시든 서울 한복판에 사시든 이 빵의 크기는 전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빵 위에 도청이나 광역시청에서 얹어주는 광역지자체 크림이 한층 올라가고요. 시도비 수당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동네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 올려주는 화려한 기초지자체 장식들이 더해집니다. 시군 구비 수당이 마신각 장식이군요. 이 세 가지 층을 다 합친 게 매월 유공자분들 통장에 최종적으로 찍히는 진짜 수당인 거죠. 전체 수당이 공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말이죠. 바로 그 빵 위에 올라가는 크림과 장식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요? 네, 밑바탕이 되는 49만 원 빵은 어디나 똑같은데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얹어주는 그 추가 수당이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잠깐만요, 5배요? 저는 처음에 이 보고서 읽으면서 오차인 줄 알았어요. 숫자가 좀 비현실적으로 크긴 하죠. 지역별 물가 차이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약간 한 10%, 20% 차이가 날 수는 있겠다고 짐작은 했지만 500% 차이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싸우셨는데 단지 지금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케이크 장식의 크기가 5배나 차이 난다는 뜻이니까요. 도대체 법적으로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자체 예산으로 보훈수당을 책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율성을 준 거군요. 네, 처음 의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지역사회가 알아서 나서서 우리 지역의 유공자를 더 챙기고 예우하자는 취지였으니까요. 취지는 훌륭했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의 지갑 두께 그리고 단체 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극단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만 겁니다. 와,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제가 극단적인 대비를 한번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네, 구체적인 지역이 나오죠. 현재 수당 지급의 최상위 포식자, 아니 최상위 예우 지역을 보면 충청권과 강원권이 압도적입니다. 충남 쪽이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같은 곳을 보면요. 아까 말한 그 크림과 장식, 즉 도비와 시비를 합친 지자체 수당만 무려 월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자체 수당만 60만 원이요. 네, 거기에 정부 기본수당 49만 원을 합치면 매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받으시는 거예요. 강원 특별자치도의 사례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접경 지역인 화천군 같은 곳을 보면요. 아, 거기도 많이 주죠? 네, 도비와 궁비를 합쳐서 월 56만 원 수준을 지급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순히 지자체 예산이 남아돌아서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최전방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한 거죠. 아하, 안보적인 상징성이요? 정합합니다.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접경 지역인 만큼 나라를 지킨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최고 수준으로 하겠다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상징성과 지자체의 의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유공자분들께는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진 속 어르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인자한 미소의 백발 어르신이요? 네, 만약에 그 어르신이 충남이나 강원도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어느 열악한 농어촌 마을이나 아니면 부산의 특정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하위권 지역들의 지자체 수당은 고작 12만 원에서 13만 원 선에 멈춰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서산시가 6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하면 무려 48만 원 차이입니다. 같은 훈장을 달고 같은 피를 흘리셨는데도 말이죠. 매월 48만 원이면 체감되는 격차가 엄청날 텐데요. 게다가 이게 한두 달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1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8 곱하기 12를 하면 되나요? 네, 매월 48만 원씩 12개월이면 1년에 무려 576만 원의 수령액 차이가 납니다. 거의 6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와, 1년에 60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인데요? 똑같이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켰는데 단지 군 경계선을 하나 넘어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중고차 한 대 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이 정도면 단순히 아쉽다 수준을 넘어서서 거주지에 따른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훈의 빈익빈 부익부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보훈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니 훈장의 무게마저 지역 자본의 논리에 흔들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네, 씁쓸하죠. 그렇다면 안보의 최전선도 아니고 지방 소도시도 아닌 곳들, 그러니까 돈과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상황이 좀 나을까요? 왠지 서울이나 경기도에 살면 그 케이크 장식이 엄청 크고 화려할 것 같은데요? 거기가 또 다른 반전 포인트입니다. 아, 그런가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이 빵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셈법이 훨씬 더 복잡해지죠. 제가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니까 진짜 서울특별시 안에서도 동네마다 수당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구별로 차이가 크죠. 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중구 같은 곳은 30만 원을 주는데 다른 자치구ಗಳ은 20만 원 초반대에서 멈춥니다. 결국 서울이라는 한 지붕 아래서도 어느 자치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혜택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만약 여러분이 아까 떠올렸던 그 사진 속 훈장단 어르신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는데 노후에 받는 예우가 단지 우리 동네 세수 확보율이나 시장님 재정 능력에 따라 반토막이 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참담하겠죠.
나를 기억하고 예우해 주는 게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의 돈줄이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배신감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극심하게 벌어진 시군 간의 격차를 완화하려고 도 차원에서 하한선을 정해서 상향 평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움직임이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보고서가 외치는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6년 중앙정부가 수당을 4만 원 올려준 것, 물론 고무적이고 박수칠 일입니다. 네, 꼭 필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결국 동일한 헌신에 대한 다른 보상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근본 치료가 아니라 진통제 처방에 불과했다는 거군요. 게다가 거주지 이전할 때 생기는 정보 불균형 문제도 되게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사 한번 잘못 갔다가 1년에 수백만 원짜리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제대로 안내조차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보고서가 제시한 해결책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정보 불균형부터 시스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장기적인 대책도 있나요? 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참전 수당의 하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맞춰라 하는 기준점이죠. 자체 세수가 바닥인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는 어떻게 하죠? 그런 곳에는 국비 지원을 별도로 확대해서 전국 어디서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함께 떠올렸던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책상 위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백발의 참전 유공자 어르신 사진이요? 네, 정갈한 하얀 정장, 눈부신 훈장들, 그리고 세월을 껴안은 아주 인자한 미소. 네. 그 미소가 강원도 최전방에 계시든 서울 한복판에 계시든 아니면 공장 하나 없는 조용한 농촌 마을에 계시든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라면 그 어디서든 절대 깎이지 않고 똑같은 가치로 존중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